그 내용을 포함해서 승차 토픽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화영 R현 암흑면에 문전 성시를 이루고 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의 공범들이 이 황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 이재명 그 전에 이것을 살피기 전에 국회 자료입니다. 근데 이걸 살피기 전에 지금 드리던 말씀이니까, 이재명이 지금 노리는 것은 재판 속행 분위기가 지금 계속 조성이 되고 있죠. 특히 본인들이 대법원을 아예 그 사법부를 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에 대해서 판사들이 반발을 할 것은 뭐 뻔히 아니까는 판결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재판 속행도 임기 전에, 그러니까는 임기 중에 재판 속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본인들도 알죠. 그래서 지금 시도하는 것이 아예 재판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재판을 중단시켰는데 이 재판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시간 싸움입니다. 재판 속행을 빨리 해야지 이 입법을 통해서 이재명의 재판을 없애버리려는 시도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가령 배임죄를 없애려고 하죠. 배임죄 없애는 것을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실제로 없어지면은 이 형법상 배임죄, 이게 없어지면은 이재명과 관련된 대장동, 백현동, 이게 다 개발 비리들 있죠. 그게 다 배임죄입니다. 대장동 5천억 원짜리. 그 배임죄가 법원에서 면소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아예 그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장동, 백현동, 성남FC도 배임죄고, 법인카드도 배임죄죠. 배임죄, 그런 것들이 다 없애버리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법도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 바로 재판 재개만 되면은, 속행만 되면은 이재명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선거법 관련해서 또 허위사실 공표죄도 이 행위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 그런 시도까지 지금 여전히 그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을 털으려고 하고, 대북 송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그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정성호에게 공소 취소하라고 지금 법무부 장관 시켜줬죠. 그 정성호가 최근에 또 뭐 공소 취소와 관련한 그 자락을 깔기 위해서 또 이화영을 해요를 했는지 뭐 감찰을 하라. 또 법무부 교정당국에 지시도 했죠. 뭐 술판이 있었다, 뭐 연어회를 갖다 먹었다, 검찰청에서. 그래서 뭐 그 해요를 해서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는 뭐 진술을 했다가 번복을 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또 여러 가지 다른 파생 의혹도 낳고 있죠. 지금 어쨌든 이재명과 이재명의 공범들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막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설주한 변호사가 그 김현지가 설주한 변호사, 그 이하영의 변호사였던 설주한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질책을 하고 사임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 물론 이재명이 시켰죠. 이런 부분들도 새로 막 지금 덜쳐지는 상황입니다. 이 덜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논란이 확산되면은 이거 공소 취소, 만약에 그 상태에서 공소 취소를 한다, 엄청난 민심의 역풍을 맞겠죠. 자, 그리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청래가 거기까지 안 나갈 겁니다. 거기까지 이제 어쨌든 이 법을 다 바꾸려면은 이재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청래의 민주당이 해야 되는데, 정청래가 자기 그 비난을 막 들으면서까지 이재명 살리기 위해서 여론의 역풍을 감당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청래에게는. 정청래는 어차피 당 대표될 때 이재명은 박찬대 밀었고 자기는 김호준이 밀어서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재명의 자기 범죄 혐의 털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제 공소 취소를 기도를 하는데 잘 되지 않겠지만은, 또 하나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화영의 진술 재번복 가능성입니다. 진술 재번복. 이화영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그 전에까지 뭐 자기를 면회로 온 민주당 중진 의원들한테 내가 지금 대속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신 형을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저번에 이재명이 집권하자마자
자기가 사면 대상이라고 직접 SNS에 글도 막 올렸죠. 그런데 사면 안 됐죠. 할 수가 없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도 있지만은. 자, 이 상황에서 이화영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자, 오늘 이 법무부가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요구한 요거에 의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화영이 구치소에서 외부인과 접견을 한 횟수가 1000건을 넘었었다. 한 3년 정도 이제 그 징역 살고 있는데 1000건을 넘었었다. 구치소에 수감된 뒤 하루에 한 번꼴로 외부인을 만났다. 하루에 한 번꼴로 만났다는 겁니다. 2022년 9월 구속됐으니까는 2023, 2024, 2025 딱 그 3년이네요. 1079차례 걸쳐서 외부인 접견을 했다. 일반 접견 501회, 변호인 접견 559회, 장소 변경 접견 19차례. 장소 변경 접견이 바로 특별 면회라는 거죠. 거기서 이 정치인들이 찾아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서 그때 대속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말도 한 것이죠. 자, 이화영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접견을 했는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중진들이 그 종순에 막 찾아가고 또 이렇게 했을까? 그때도 그렇지만은 집권하기 전에도 이재명이 이화영이 말 한마디만 했으면은 이재명 출마 못합니다. 그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를 했다.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고, 그때 검찰이 기소장 내용대로 이재명이 김성태에게 돈 대신 내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전화도 2차례 했고, 뭐 이런 사실들이 그때 공개가 됐으면은, 그때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김현지가 이제 이재명의 지시를 받아서 변호인을 막 바꿔치기, 설주한 변호사를 막 바꿔치면서 그것을 막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이화영이 그런, 진술을 다시 재번복을 하면은, 이재명에게 다 보고가 됐고, 김성태와 통화도 했고, 이것을 그대로 다시 번복을 해서 진술을 하면은, 이재명의 재판, 대북송금 재판은 뭐 공소 취소는 어림도 없는 것이죠. 완전히 이 재판을 다시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화영을 여전히 구설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찾아가고 이재명 주변의 사람들이 막 찾아가는 그때 집권 전이나 집권 후나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문전성치 면회객들로 문전성치를 이루고 있는 것 아닌가, 달래기 위해서, 회유하기 위해서. 자,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료에 보면은 그것뿐만 아니고 이 김용도 징역 5년 청구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 8월달에 대법원 선고 남겨두고 보석으로 나왔죠. 참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법원 선고 남겨둔 사람을 보석으로 내보내고 했는데, 김용도 1년 동안 수감 기간에 무려 759차례 외부인 접견을 했다. 그리고 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2022년 11월에 구속됐다가 또 5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던 정진상도 137회, 5개월에 137회 외부인을 접견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접견을 하고 이렇게 이제 특혜 감옥살이, 이것도 참 희한한 일이지만은 제가 당장 드는 생각은, 어떻게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들은 전부 다 감옥에 가 있거나 아니면 감옥에 있다가 나왔거나 감옥에 갈 사람들만 이렇게 많은 건지, 이재명 본인부터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정권이 안정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죠. 본인들도 불안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 뭐 이런 것보다 어쨌든 자기들 정권을 지키기 위한 그 조급증이 있는 거죠. 불안함과 조급증이 같이 작용을 해서 대법원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런 지금 행태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계속 생기면서 이재명 정권이 완전히 코너로, 궁지로 몰리는 그런 일이 오늘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정권 무너뜨릴 충격적 사진 몇 장이 오늘 공개가 됐고 녹음 파일도 나왔다. 그 내용을
오늘 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